네, 저희는 1차 발표에 이어서 게임 10시간에 대해 2차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게임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키워드는 탈출이고 장르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략, 퍼즐, 어드벤처, 공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뷰는 1인칭 뷰로 1인칭에서 4인 멀티플레이도 가능하지만 뷰 자체는 1인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 저희 플랫폼은 저번 발표 때 수익 모델에서 설명드렸지만 스팀 VR, 오큘러스, 플레이스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겟층은 오프라인 방탈출을 하기 어렵고 시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좀 VR 기기에 많이 익숙한 젊은 층인 10대, 30대 남녀를 설정을 하였고, 저희가 주로 타겟 고객인 20, 30대 직장인들과 학생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시나리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주인공은 20대 남자로 설정을 하였고, 게임 시점은 현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그렇게 설정을 하였고, 개요는 주인공이 살인자였고 하지만 나중에 기억을 잃고 큰 집에 갇혀서 괴물들로부터 도망치는, 그리고 이런 형벌을 받는 시나리오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시간 10시간 동안 탈출을 하지 못하면 괴물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설정을 하였는데, 지금 언급드린 10시간은 게임 전체적인 시간이 10시간이라는 말인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 설명을 더 덧붙여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조작은 키보드랑 조이스틱 및 VR로 분류했는데요. 저희는 온라인 2인칭 2D로도 판매를 할 예정이고 VR 기기와 연동해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판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튜토리얼 과정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주인공이 방에서 깨어나고 그 방을 탈출하는 과정의 게임을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 단서를 조사하고 조합하여 탈출을 처음 시도해보는 과정을 설정함으로써 플레이어가 처음에는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이어가 처음 탈출하면서부터 괴물들에게 쫓기며 그 이전에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괴물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튜토리얼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생각한 시스템은 시간 제한 시스템인데요. 저희 제목이 10시간인 것처럼 기본적인 틀은 10시간의 탈출을 진행을 해야 되지만 중간중간 밤이나 그런 이벤트마다 따로 5분에서 20분 정도까지 제한 시간을 둬서 좀 더 플레이어가 긴장감을 느끼고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한 시간은 전체적인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 같은 걸 책상 위에 올려둔다든지 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플레이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 시간을 두려고 하고요. 제한 시간 안에 탈출하지 못할 경우 플레이어는 그 자리에서 게임 오버 당하게 되고, 설사 탈출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지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조력자 중 한 명이 죽거나 혹은 능력에 제한이 생기는 등 좀 스토리 정도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건 또 다른 엔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은신 시스템인데요. 이 은신 시스템은 이제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괴물들과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도망을 쳐야 하는, 그래서 괴물들로부터 도망을 쳐야 하는 방식이고, 그 도망을 칠 때는 옷장이나 침대 같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러한 기구에 몸을 숨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괴물들에게는 AI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괴물들이 눈에 보이는 장소에서 대놓고 숨는다든지 혹은 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괴물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다시 쫓기는 그런 시스템이 유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시정지 시간에 제한을 두는 방식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일시정지를 한다 하더라도, 게임 도중에 일시정지를 한다 하더라도 남은 제한 시간이 멈추거나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남은 제한 시간은 평상시 시간처럼 흐르게 되고요. 그 시간이 1분을 넘어갈 경우 자동으로 멈춤이 해제되고 또 일정 시간 동안 다시 멈출 수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제 게임의 실감성을, 이제 플레이어가 진짜로 내가 탈출해야 된다라는 실감성을 높이고, 또 타임어택 시간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혹은 외부한 경우,
주변에 핸드폰이나 그런 기기로부터 단서를 쉽게 얻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포인트 시스템인데요. 포인트 시스템은 게임을 클리어했을 때 자동으로 산출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게임을 즐겼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클리어를 할 때 점수 평가가 되는 기준은 졸업자와 갈등이 있었는지, 혹은 플레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혹은 해피엔딩이나 배드엔딩 루트 중 어떤 길로 갔는지, 혹은 플레이 도중에 얼마나 게임 오버를 당했는지 같은 걸로 이제 자동으로 점수가 산출되게 되고요. 이렇게 완벽한, 죽지 않고 해피엔딩을 봤다 같은 완벽한 플레이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적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업적 시스템은 게임 진행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루트, 어떤 루트를 했는지, 어떻게 탈출했는지, 얼마나 플레이를 했는지 같은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업적입니다. 이제 스팀 게임의 예를 들어보면은 엔딩을 클리어하시오, 혹은 괴물을 마주치지 않고 탈출을 하시오, 점수 만점을 넘으시오, 그 같은 일정한 조건을 줌으로써 플레이어가 수집을 하고 좀 더 게임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컬렉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컬렉션 시스템을 자동 저장, 확인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등장하는 NPC나 플레이에 따라 차별화되는 엔딩, 멀티플레이, 얻은 단서, OST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플레이어가 수집 욕구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게임은 멀티플레이가 가능한데요. 멀티플레이 시 진행하는 인원에 따라 전체적인 스토리와 디테일을 다양화시킬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탈출하는 방법이나 괴물의 수, 아니면 단서의 수나 아니면 난이도 등을 다양화시켜서 일회성 플레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점에 따라 스토리와 엔딩을 달리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생각한 분기점의 예시로는 단서를 찾은 위치, 탈출한 방의 순서, 괴물을 피해 도망간 장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 장소 및 화면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플레이 장소는 넓은 집 내부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의 내부 구조는 방과 복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괴물에게 출혈을 받는 장소이고, 복도는 방과 방 사이를 이어지는 장소로 여기서도 괴물과의 추격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료화 요소입니다. 먼저 DLC로 추가적인 스토리나 미션 해결 등을 하기 위한 도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추가 장소를 구매할 수 있는 DLC를 추가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팀에 게임을 등록할 예정인데요. 스팀월스에 가입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게임을 검토한 다음에 출시를 해서 수익을 낼 예정입니다. 또한 VR 연동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VR 사랑 계약으로 재판매 또는 추가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팀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